이번 주 수업은 녹화 수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학교 참석차 지방에 내려가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자, 오늘은 아르디노 실습 여섯 번째 블루투스 모듈 및 음파 센서 사용하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내용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블루투스 뭔지 아시죠? 예. 통신 모듈 중에 하나예요. 블루투스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을 가지고서 뭔가 아두이노에서 읽어드리는 센서 값을 핸드폰으로 확인하거나 또는 핸드폰을 이용을 해서 아두이노에 어떤 명령을 내리고자 하는 경우 이 블루투스 모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키트에 들어있는 블루투스 모듈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어, 이 모듈 같은 경우는 키트에 들어있는 모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 애플 있죠? 네. 아이폰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아이폰은 사용할 수가 없고 안드로이드 폰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어쨌건 4명 또는 5명이 한 팀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한 명은 안드로이드 폰을 갖고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폰으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들이 좀 유의하시고요. 안타깝게도 제 핸드폰도 아이폰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조교가 또 안드로이드 폰을 갖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블루투스는 1994년에 처음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무선 근거리 통신 기술이죠.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입니다. 그래서 무선 통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케이블 없이 전파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어떤 규격을 사용한다는 거죠. 자, 어떤 대역을 쓰느냐, 뭐 이런 대역을 쓴다고 해요. 참고로 그냥 여러분 한 번씩 읽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역은 어떤 사용 허가가 필요 없기 때문에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두이노라든지 개인 무선기기, 핸드폰 이런 데서도 여러분 블루투스 자주 사용하시죠? 뭐 차량 연결하거나 어떤 가전제품과 연결하거나 다 블루투스로 연결하게 되죠. 자,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그 아두이노 블루투스 모듈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듈은 HC06이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네. 그래서 실습 예제 6-1에서는 아두이노 보드하고 블루투스 모듈 간의 통신, 데이터를 주고받는 작업을 좀 우리가 살펴볼까 합니다. 이 블루투스 모듈 HC06은 총 6개의 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죠? 네. 그래서 잘 보시면 여러분 6개의 핀인데 각각 이름이 붙어 있어요. State, RX, TX, GND, VCC. 얘네들 두 핀은 여러분 알겠죠? VCC는 5V가 입력되는 핀이고 그라운드는 0V가 연결되는 핀입니다. 그죠? State EN은 여러분들이 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중요한 핀이 이 두 핀입니다. RX, TX. RX는 신호를 받을 때 사용하는 핀이고요. TX는 신호를 내보낼 때 사용하는 핀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RxD와 TxD를 통해 데이터를 송수신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RxD는 수신, TxD는 송신용 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4개의 핀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 양쪽의 핀은 아마 비어 있을 거예요. 핀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수업 시간에는. 그래서 최대 10m 이내에서 통신 가능하다. 근거리 통신용으로 또 사용하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폰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블루투스 모듈을 사용하기에 앞서서 주의사항을 한번 봅시다. 주의사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쨌건 아두이노 보드에 2개의 핀을 이용을 해서 하나는 데이터를
송신할 때 쓰는 핀으로 사용할 것이고, 또 하나의 핀은 데이터를 수신할 때 사용하는 핀으로 사용할 겁니다. 예를 들어 핀 수신을 우리가 뒤에 봅시다. 수신을 7으로 했네요. 핀 7을 수신용 핀으로 설정을 하고 핀 8을 송신용 핀으로 설정을 했다면 자, 이 아두이노 보드를 블루투스 모듈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당연히 송신용 핀은 아두이노 보드가 아니고요. 블루투스에 있는 수신용 핀에 연결해야 되겠죠. 왜요? 블루투스에서는 신호를 보내고 아두이노에서는 신호를 받아야 되겠죠. 반대로 아두이노에서 보내는 신호를 블루투스 모듈이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아두이노 모듈의 수신용 핀 그리고 블루투스 모듈의 아니죠. 아두이노 모듈의 송신용 핀 그리고 블루투스 모듈의 수신용 핀을 연결하게 됩니다. 교차로 연결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뭐 이미 여기 좀 연결을 해놨어요. 보시다시피 어, 해야 되겠네요. 잠깐만요. 이렇게 연결해야 돼요. 자, 이미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여러분도 한번 연결해 보세요. 간단하니까요. 자, 여기 보시다시피 아두이노 보드 7번 핀과 8번 디지털 핀을 사용할 겁니다. 7번 핀은 RX 수신을 받는 핀으로 이용할 거고요. 그리고 8번 핀은 신호를 내보내는 송신용 핀으로 이용을 할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코드에서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그라운드는 그라운드끼리, 그리고 전원 5V는 5V끼리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죠? 여기 블루투스 모듈이 있고요. 이게 아마 7번, 8번 이렇게 될 겁니다. 예, 7번, 8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시고요. 자,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저 코드를 먼저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자, 먼저 우리가 아두이노 보드하고 PC를 연결을 하게 되겠죠? 네, 연결을 하게 됩니다. 네, 아두이노 보드에 연결됐습니다. 연결하고, 이제 아두이노 스크래치 코드를 우리가 작성을 해서 업로드를 해줘야 되는데요. 자, 크게 우리 코드는 세 가지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아두이노 보드하고 블루투스 모듈 연결 설정을 먼저 해줘야지만이 우리가 블루투스 모듈을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리얼 모니터에 입력된 내용을 블루투스 모듈로 전송하는 내용, 그리고 블루투스 모듈에서 수신된 내용은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하는 내용으로 이 코드가 구성이 될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우리 코드의 맨 앞부분인데요. 소프트웨어 serial.h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서 우리 블루투스 모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불러드리고요. 그 다음에 핀 7번과 8번을 각각 송신용, 수신용 핀으로 설정한다고 했죠. BTRXD 그리고 BTTXD는 사용자가 정의한 변수명이에요. 핀명을 우리가 변수명에 define을 했어요. define을 하거나 또는 변수로 그냥 지정을 해줘도 되죠. 뭐 예를 들면 int bt rxd equal 8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줘도 됩니다. 자, 핀을 정의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필요한 내용들이 쭉 들어가게 되죠. 자, 처음부터 살펴봅시다. 첫 번째 줄부터 살펴봅시다. 첫 번째 줄은 블루투스를 사용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를 로딩하는, 추가하는 라인이 되겠죠.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7번 핀과 8번 핀을 송신용 그리고 수신용 핀으로 설정하는 라인이 되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이 소프트웨어 시리얼 블루투스 그리고 핀 번호가 들어가죠. 그죠? 수신용 핀 번호, 송신용 핀 번호 이렇게 들어갑니다. 블루투스 연결 설정 라인입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 설정이고요. void 함수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시리얼 통신 초기화, 그리고 블루투스 통신 초기화 라인이 각각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루프문 안에는 어떻게 돼? 우리가 하고자 했던 블루투스에서 시리얼 모니터로, 시리얼 모니터에서 블루투스로 데이터를 보내고 출력하는 내용이 들어가게 되겠죠. 만약에 블루투스 모듈에 어떤 내용이 있다면 써라 라는 얘기죠. 예, 시리얼 모니터에 써라라는 얘기입니다. 블루투스에서 읽어드린 그 신호값을 작성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시리얼 모니터에 어떤 데이터가 어베일러블 하다면 블루투스로 전송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시리얼 모니터에서 읽어드린 값을 블루투스로 전송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몇 줄 안 되는 간단한 코드를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저도 똑같이 작성을 했습니다. 이건 아니고요. 잠깐만요. 제가 작성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있네요. 자, 이렇게 작성을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자, 컴퓨터 코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눈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타이핑을 하면서 느껴봐야 돼요. 느껴보고 작동을 해보면서 에러가 난다면 어디가 에러가 났는지 좀 고민해보고 고쳐보고 다시 또 구동해보고 이런 작업을 반복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어, 익히게 되고 익숙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제 아두이노 코드를 컴퓨터에 연결할 겁니다. 컴퓨터에 연결하고요.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연결을 하고요. 다음 제 스크래치 코드를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없이 업로드가 됐죠. 자, 업로드가 문제없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다면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봅시다. 여기 이 슬라이드를 먼저 보세요. 자, 버전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우리가 사용하는 블루투스 모듈 HC06은 펌웨어 버전에 따라서 AT 명령어라고 하면 블루투스가 알아들을 수 있는 통신 언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통신 언어 그러니까 펌웨어에 따라서 통신 언어가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서 뭐 여기 뭐 여러 가지 버전에 따라서 펌웨어라는 것은 뭐야? 이 IDE 작업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예. 자, 먼저 시리얼 모니터를 열어보시고요. 열어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 아랫단 이 옵션을 보세요. 라인 엔딩 없음, 세 줄, 캐리지 리턴, 보스, NL, NCR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에 있는 것처럼 이 펌웨어의 버전에 따라서 1.8 버전, 1.8 버전이죠. 저는 여기 보세요. 여기 아두이노 1.8 이렇게 돼 있죠. 1.8 버전입니다. 그래서 라인 엔딩 없음에서 이 AT 명령어가 먹히는 거예요. 3.0 이상의 버전이라면 라인 엔딩 없음에서 옵션이 아니고 옵션을 바꿔줘야 됩니다. AT 명령어를 사용하려면. 그래서 저는 1.8 버전이기 때문에 라인 엔딩 옵션으로 두고 AT, 여기 AT를 입력을 했죠? 여기 T를 입력을 하면은 얘가 이 AT 명령어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지 물어보는 명령어예요. AT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받아들일 준비가 됐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뜨게 되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AT 안 되죠. 왜? 케이스 센서티브 합니다. 대문자로 집어넣어 주셔야 돼요. 자, 오케이 됐죠? 예, 이 통신이 되는 거예요. 통신이 된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제가 1.8 버전임에도 불구하고 제 아이디 소프트웨어가 1.8 버전임에도 불구하고 요 밑에 보스 NL 그리고 CR 이
옵션에 갖다 놓고 AT를 누르게 되면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죠? 펌웨어에 따라서 오케이. 자, 다시 OK가 떴죠? 다시 한번 눌러볼까요? 네, OK. 이렇게 OK 사인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AT는 테스트, 방금 전에 제가 AT를 입력을 몇 번 했었는데 이 커맨드 중에서도 그냥 AT 여러분들 집어넣게 되면 그냥 테스트 해보는 거야. 예, 통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죠. 버전 확인은 AT 플러스 버전 하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AT 플러스 버전도 마찬가지 케이스 센시티브 합니다. 대문자로 집어넣으셔야 돼요. 자, 버전이 떴죠? 이렇게 1.8 버전하고 떴습니다. 오레이트 설정, 블루투스 이름 변경. 블루투스 이름이라는 것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핸드폰으로 이 블루투스를 잡으려고 할 때 뜨는 이름 있죠. 그 이름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블루투스 이름을 변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는 디폴트로 뭔가 잡히겠지만 제가 잘 어떤 그 블루투스 이름이 디폴트 이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핀을 설정하는 것, 뭐 이런 다양한 명령어 커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T 명령어, AT 커맨드란 블루투스와 사용자 간의 명령어이다. 블루투스의 하드웨어 설정을 프로그래밍 할 수 있게 하는 프로토콜이다라는 거죠.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어떤 통신 규약이라는 거죠. 예. 통신을 하고자 하는 약속들을 우리가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한번 입력을 해보세요. 입력을 해서 저 같은 경우는 1.8 버전이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어들을 사용하시겠죠. 여러분 소프트웨어가 만약에 3.0 버전이면 이런 좀 더 다양한 AT 명령어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뭐 이렇게 같은 경우는 해볼까요? AT죠. AT 네임 이 M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자, 이렇게 떴죠? 네. 이름 변경이 됐습니다. OK, set name. 이름 변경이 됐다. 하고 뜨죠? 네. 이 name my BT. 예, M이가 아니네요. name my BT라는 이름이 여러분들 만약에 핸드폰으로 연결했다면 핸드폰에 이 name my BT라는 블루투스가 뜰 겁니다. 핀도요. 핀도 한번 해볼까요? AT 핀 네. 오케이, 셋, 핀이 세팅이 됐다. 이렇게 뜨죠? 네. 이런 명령어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의 핸드폰에서 인터넷에 연결된 핸드폰이 아니라도 되죠. 예, 블루투스 기능을 가진 핸드폰이 있다면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제 핸드폰은 아이폰이기 때문에 지금 사용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안드로이드 폰을 가지고서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결과 확인이 여러분의 핸드폰에서 확인이 될 겁니다. 블루투스 검색, 이게 뭐 갤럭시 같은데요. 저는 갤럭시를 사용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아, 확인해 보시면 이런 마이비티, 예, 예, 네임 마이비티가 블루투스 이름이 모양이네요. 예. 네임이라는 것은 이름을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명령어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갤럭시 또는 다른 안드로이드 폰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면 이렇게 블루투스가 검색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간단하죠. 여기 동영상을 한번 시청해 보시죠. 전체 화면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음? 네.
네, 이게 플레이가 되다가 멈추죠? 잠깐만요. 여기서부터 봐야죠. 잠깐만. 조금 멈추네. 네, 다시 보겠습니다. 자, 잘 보셨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실습 예제는요. 블루투스 모듈에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는 데 있어가지고 채팅 어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블루투스 채팅 어플과 아두이노 간의 통신을 해보기로 합시다. 먼저 블루투스 채팅 어플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앱스토어에 가셔가지고 BT 챗을 검색해서 설치를 하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고요. 자, 이게 이제 설치한 그 앱을 오픈했을 때 화면이죠. 네. 뭐 저도 아이폰이라서 해본 적은 없는데요. 뭐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폰을 가지고 있다면 뭐 아무런 문제 없이 아주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예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채팅 어플을 접속을 하시고 여기다가 메시지를 집어넣은 다음에 샌드를 해주게 되면은 아두이노 모니터링 시리얼 모니터에서 그 메시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먼저 당연히 블루투스 모듈을 연결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스캔 프로 디바이스를 해서 방금 전에 MyBT 블루투스라는 이름으로 변경을 했었죠. 이렇게 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에 블루투스에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밑에 메시지 입력 창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입력하고 샌드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리얼 모니터 화면에 이 메시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는 반대로 이 시리얼 모니터 상단에 메시지 입력 창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입력하고 전송을 해주게 되면은 그 메시지가 여러분들 핸드폰에 나타나게 되죠. 자,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별로 어려운 예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동영상이 있으니까요. 한번 동영상을 보도록 합시다. 네, 간단하죠? 끝난 것 같습니다. 실습 예제 6-2번을 살펴봤고, 자, 실습 응용은 여러분들이 직접 좀 해보시기 바래요. 아마 조교와 같이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LED, 블루투스 모듈을 이용을 해서 LED를 제어하는 실습 응용인데요. 한번 동영상을 한번 보시죠. 이것은 이전에 우리가 블루투스 LED를 컨트롤 스케치를 업로드할 때 모듈 PX 이 PC에서 스케치가 오면 여기에 USB 칩을 통해서 이렇게 MCU로 가는데 이 MCU에 있는 PX, RX 라인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를 연결한 채로 즉 PX, RX 핀에
무엇인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스케치를 업로드하면 이 스케치는 어디로 가야 될지 혼동하게 돼서 업로드 중에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불편을 없애는 방법 하나로 디지털 핀을 시리얼 핀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회로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전에 했던 회로와 같은 건데도 중간에 더한 두 배를 넣어서 전압 분배기로 만드는 것 때문에 회로를 만들 때 어려움을 말씀하는 독자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회로를 구성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렇게 RX 핀과 블루투스 모듈의 TX 핀은 바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유는 블루투스 모듈에서는 3.3V가 나가기 때문에 아두이노는 5V까지 문제없이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3.3V는 아두이노에서는 충분하게 그것이 인식할 수 있는 시그널, 즉 3V 이상만 되면 아두이노는 하이톤으로 또 물질적으로 들어오는 신호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블루투스 모듈은 우리가 사용하는 블루투스 모듈은 3.3V 전압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짧은 시간 사용할 때는 5V를 사용해도 되지만 블루투스 모듈을 연결해서 오랫동안 사용할 경우에는 계속 여기에서 나오는 5V가 여기 블루투스 모듈에 RX 직접 연결하면 모듈이 고장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항 두 개를 사용해서 전압 분배기를 만들어서 아두이노에서는 5V 보내지만 여기서는 3.3V로 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TX 라인에서 이렇게 뽑고서 이쪽 RX 라인에서 선을 뽑으세요. 그리고 그 사이에 1kΩ 저항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1kΩ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2kΩ 저항을 같이 만나는 지점에서 다시 한번 연결하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kΩ 저항은 아두이노 TX와 블루투스 모듈의 RS에 연결한 겁니다. 그 다음에 1kΩ 저항 이 끝에 또 2kΩ 저항을 연결하고 이거는 서로 연결을 했다는 표시입니다. 두 개 이상 될 때는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2kΩ 저항 끝은 이제는 그라운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라운드로 연결해주고 또한 이 그라운드는 블루투스 모듈에 그라운드로 연결해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파워라인만 연결하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LED 연결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LED 즉 리드가 짧은 쪽이 마이너스입니다. 이쪽에 저항 225 저항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13번 라인에서 LED 플러스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회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소프트웨어 시리얼 사용하지 않은 회로입니다. 소프트웨어 시리얼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대로 이 테이블을 그대로 위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블루투스의 PX는 아두이노의 7번, 아두이노 7번을 지금 우리가 소프트웨어 시리얼에서 RX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 이렇게 올려주면 이제는 캐치 업로드 할 때 블루투스 모듈을 캐치하지 않는 이러한 회로를 작동시키기 위한 스케치 코드는 이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시리얼이라는 라이브러리 사용 것이기 때문에 이 코드에서 들어왔고요. 이 소프트웨어 시리얼은 워낙에 자주 쓰기 때문에
아두이노 ID에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외부에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시리얼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용할 때 이 이름을 BT 시리얼이라고 장명해 줬습니다. 이 이름은 어떠한 이름이라도 좋습니다.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그것을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사용한다고 그리고 전문적으로 표현하는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소프트웨어 시리얼이라는 라이브러리 데이터 시리얼이라는 이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라이브러리에 있는 친구를 사용하겠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게 자를 줘야 되는 거고 첫 번째 TX와 두 번째 RS 취급하고 조금 전에 배워서 우리가 이번 8번에 블루투스 모듈을 연결했지요. LED 그 다음에 BP 시리얼 엔진 9600을 해줬습니다. 그 9600을 해준 이유는 그것도 또한 시리얼 포트에 있는 버퍼에 데이터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도는 9600이냐 이 속도도 여러분이 모듈의 스피드를 바꾸는 여기서 우리가 LED를 그 다음에 그 LED를 처음에 꺼서 시작을 하겠다는 거죠. 시리얼 모니터를 보고 시리얼 붙여놓게 되겠습니다. 때에 따라서 이거를 같은 속도는 혼돈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1200까지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BT 시리얼 어벨 이전에 사용했던 시리얼 어벨과 똑같은 의미 여기서 우리가 만든 인공적인 시리얼 포트에 데이터가 들어왔다면 그러면 이거는 true가 되죠. true. 뭐가 들어왔다면 true가 돼서 이어지는 주관로 하는 그때 BT 시리얼과 장면 그 소프트웨어 시리얼 라이브러리에 그 스킬은 많지 그렇습니다. 뭐냐면 이거는 리듬인데 원래 여기 이걸 스트링으로 있고 언제까지 있느냐 클래식 백슬래시 N 이거는 리턴 키 스마트폰에서 리턴 키가 올 때까지 읽으라고 그러죠. 읽은 다음에 요거를 BP 시리얼에서 그때는 L도 받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아두이노에다가 이 값을 줘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거는 시리얼 모니터에서 보기 위해서 것을 하거나 여기서 우리가 읽었을 때 이 블루투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값을 읽었을 때 여기서 만약 그 스마트폰에서 오면 몸이면 LED 켜도 오픈이면 LED를 끄라고 스케치를 다시 한번 스케치를 적용합니다. 여기서 블루투스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블루투스 인공적인 소프트웨어 시리얼 기능을 돌려주고 그 다음에 블루투스 시리얼 버퍼의 자료를 읽어서 여기서는 이 읽은 파트를 원 캐릭터가 아니고 두 개니까 스트링이죠. 캐릭터가 하나 이상 그래서부터는 스트링이라고 부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더블 코테이션을 해줘야 됩니다. 싱글일 때는 싱글 코테이션을 해주고요. 싱글 캐릭터. 이게 만약에 1이나 2나 아니면 n 하나 이렇게 하면 그럴 때는 싱글 코테이션 해주고 더블 캐릭터, 즉 스트링일 때는 더블 코테이션 해야 되고 또 이것도 우리가 잘 알면서도
이제 입력할 때 실수하는 게 LU 이퀄이 아니고 LU 이퀄이야 비교를 하는 거죠. 이제 스마트폰에 사용할 아두이노 앱을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받으세요. 스마트폰에서 블루투스 LED 아두이노 매칭을 양세훈, 제가 양세훈 제작한 앱이나 이걸 스마트폰에 받으시는데 아이폰에는 안 되고 안드로이드 폰에서만 됩니다. 이 다운받은 앱을 설정. 처음에 블루투스를 연결해 줘야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블루투스 모듈의 이름은 IH0-5 이제 블루투스가 연결이 됐습니다. 오늘 레디가 켜졌죠? 오픈을 레디가 꺼졌죠? 이렇게 여기서 온 오프를 눌러서 LED를 껐다 켰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잘 보셨죠? 자, 이렇게 해서 블루투스 모듈 사용에 대한 내용을 다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 오늘이 이제 아두이노 실습 마지막 이론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초음파 센서를 마지막으로 아두이노 실습 수업은 마감을 하고요. 다음 주 화요일 조교 수업을 하고 조교 수업 끝으로 이제 한 1주 내지 2주 정도 남죠. 예. 그 1주와 2주간에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웹엑스에 들어와서 팀 활동을 통해서 어, 팀 과제를, 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토픽 초음파 센서 사용하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음파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소리. 왜 들을 수 없는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초음파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20kHz 이상의 주파수 대역의 소리를 우리가 초음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초음파를 이용을 해가지고 음파의 속도는 정해져 있죠. 공기 중에서. 이 음파의 속도값, 즉, 이 초음파가 이동하는 속도와 시간을 가지고서 거리를 우리가 계산하게 됩니다. 자, 이 초음파 거리 센서는 초음파를 사용하여 거리를 측정하는 센서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 두 개의 중요한 핀이 있어요. 발신부 그리고 수신부가 있습니다. 이론은 간단합니다. 초음파를 먼저 발생을 시키게 돼요. 자, 여기 여러분들 키트에 찾아보시면 이렇게 눈이 두 개 달린 센서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초음파 센서예요. 하나의 눈에서는 초음파를 발생시켜서 내보내고 하나의 눈에서는 아마 초음파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초음파를 발생시키고 반사된 초음파가 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을 해서 시간과 속도를 알기 때문에 거리는 우리가 계산이 가능하죠. 그죠? 그렇게 거리를 측정하는 그런 센서를 우리가 초음파 거리 센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센서는 HC SR04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죠? 이렇게 생겼고요. 발신부와 수신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4개의 핀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가운데 2개의 핀이 발신부, 에코 수신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외곽으로는 5V 그리고 0V를 연결하는 VCC와 그라운드에 해당하는 핀이 되겠습니다. 총 4개의 핀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센서 동작 원리는 말씀드린 바와 같죠? 예. 트리그라는 센서에서 초음파를 발생시키고요.
초음파가 부딪혀서 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에코 핀에서 핀이라고 해야 되나요? 에코에서 수신을 해서 에코 핀으로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음속 340m/s라는 정보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거리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러한 5V 발생 신호를 보내고 받는 그런 과정이 되죠. 그래서 이 신호 간의 이 시간을 측정하라고 그 다음에 음속을 이용을 해가지고 거리를 계산하게 됩니다. 다양한 이 초음파 센서는 다양한 응용 사례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여기 로봇 자동차가 있을 때 어떤 장애물을 만났을 때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이제 초음파 센서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초음파 센서를 사용해서 거리가 뭐 일정 정도 이하일 때는 방향을 바꿔라 이런 이제 명령을 어, 여러분들이 코딩을 통해서 작성을 하게 되죠. 또는 뭐 알림을 준다든지 어떤 특정 거리까지 왔을 때 어떤 알림을 설정을 한다든지 뭐 다양한 응용 사례가 있을 겁니다. 회로 구성은 다음과 같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 슬라이드는 제가 이 클래스에 아마 지금쯤에는 올라가 있을 겁니다. 예, 이 강의 슬라이드를 확인하셔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케이블을 연결하십시오. 케이블을 연결하시고 여기 이제 6번, 7번 핀을 사용을 하죠. 초음파를 발생시키고 신호를 받기 위한 핀으로 7번 핀과 6번 핀을 우리가 이 사례에서는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예제 코드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코드 동작은 크게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두이노 보드와 초음파 센서 연결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센서든지 사용을 하려면 이런 연결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LED도 마찬가지였고요. 블루투스도 마찬가지였고요. 시리얼 모니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초음파 센서의 트리그에서 초음파를 발생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로는 부딪혀 돌아오는 초음파를 에코에서 신호 주기를 전달받는 과정이 필요하겠고 마지막으로 초음파를 발생시키고 또 신호 주기를 전달받는 총 시간 정보를 이용해서 거리 계산을 해서 출력을 하는 과정까지가 이렇게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코드를 실제 보죠. 자, 아두이노에 연결된 핀 번호를 우선 설정을 했죠. 우리가 6번, 7번 핀을 이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리얼 모니터를 초기화시키는 작업이죠. 시리얼 속도를 설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핀 모드를 이 7번 핀과 6번 핀에 신호를 쏘는 역할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에코로 받는 역할을 할 것인지를 즉 핀 모드를 설정을 하는 명령어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기본 설정이 완료되고 루프문 안에는 어떤 명령어들이 있는지 봅시다. 자, long이라는 것은 변수 형태입니다. 변수형. 실수 변수형이에요. 실수 변수형. 실수 변수형인데 소수점 이하로 꽤나 많은 자릿수까지 사용이 가능한 실수형 변수형을 설정을 했습니다. duration과 distance 설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초음파 모듈에서 음파를 발사하는 명령어가 필요하겠죠. 트리거 핀 6번 핀에서 I라는 것은 5V입니다. 5V를 발생시켜라 라는 얘기죠. 그리고 0.01초 후에 이 신호를 발생시키는 트리거 핀에서 0V로 만들어라. 즉, 이런 사각형 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각파를 만들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5V 만들었다가 0V로 만들란 얘기죠. 사각파를 만들란 얘기예요. 사각파를. 몇 초 동안? 0.01초 동안. 딜레이 10 이렇게 했죠. 네. 짧은 시간 동안에 이런 사각파를 만들라라는 얘기죠.
자, 듀레이션은 어떻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까? 자, 이 펄스 인이라는 것은 인예핀의 신호주기 리턴입니다. 그래서 신호를 받되 5V 인 신호를 받아라 라는 얘기죠. 디스턴스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 받은 듀레이션, 이 걸리는 시간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아주 간단한 수학을 이용을 해서, 그죠? 시간과 속도를 알면 거리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는 왜 그렇습니까? 왕복, 갔다가 왔다가 왕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2로 나눠준 거예요. 실제 거리. 갔다 왔다 하는 거리는 실제 거리의 2배잖아요. 그래서 2로 나눠준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이 끝났으면 시리얼 모니터에다가 그 값을 출력해주는 작업을 해주게 되죠. 자, 여러분 각자가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거리 계산 방식인데요. 여러분 한 번씩 읽어보시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뭡니까?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잖아요. 그럼 거리는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해준 개념이에요. 근데 이 시간이라는 것은 갔다가 왔다가 왕복할 때 걸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실제 거리는 여기다가 2로 나눠주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 플롯이라는 것은 실수형 변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 말씀드린 롱이라는 것은 음, 롱이라는 것은 아주 큰 숫자까지 아주 큰 숫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어, 실수형 변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도는. 자, 그래서 이제 결과를 이전에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고 업로드를 시키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킷을 여러분들이 구성을 하고 코드를 업로드 시키게 되면은 시킨 후에 이렇게 박스를 이렇게 가까이 됐다 멀리 됐다 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리고 시리얼 플로트와 모니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리 값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장애물을 앞뒤로 움직여 가면서 거리를 출력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죠. 네. 자, 작동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죠. 네. 뭐 간단하죠. 끝나겠네요. 자, 뭐 이 초음파 센서를 가지고서 다양한 응용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좀 구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자, 로봇 자동차인데, 네. 자, 어떤 장애물을 만났을 때 피해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로봇 자동차를 구현한 사례입니다. 네. 뭐 이런 사례도 있고요.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또 하나 사례가 있을 텐데요. 예. 레이더 작동 영상인데요. 한번 보시죠. 이런 응용 사례도 있습니다. Hello, Dan Hilbsky here from howtomechatronics.com. Today I will show you how you can make this cool looking radar using 이 아래쪽에 뭘 달았습니까? 서버 모터를 달았죠? 예, 서버 모터를 달아서 일정
시간 동안 일정 주기로 좌우로 초음파 센서를 방향을 바꿔가면서 장애물을 탐지하게 됩니다. made a cardboard stand for connecting to the. I fold it like this, and secure it to the servo motor through like this. Also, I attached a pin header on which I soldered 4 jumper wire for connecting the sensor. Finally, secure the motor to the board using stick band. The circuit schematic connected the ultrasonic sensor to the pins number 10 and 11 and the servo motor to the pin number 12 on the Arduino board. Now we need to make a code and upload it to the Arduino board. That will enable the interaction between the Arduino and the processing development environment. For understanding how the connection works, click here to visit my Arduino and processing tutorial. Here is the Arduino code, and I will just make a quick overview of the main program. And on my website, you can find the source code with description of each line of the code. So we 잠깐만요. goes 어디까지 into the 예. serial port, which will be received in the processing development environment. Additionally, we send some characters needed for indexing. If we upload this code to the Arduino board, the servo motor will start rotating, and if we run the serial monitor, we will get some values like this. First is the value of the angle, then it goes the comma character, then the distance value, and the point character. Now we will receive these values in the processing development environment using the serial event function, which reads the data from the serial port, and we will put these values, the angle and the distance, into the variable. 요거는 약간의 난이도를 요구하는 그런 사례이죠. Will be used for drawing the radar, the lines, the detected object, and some of the text. For drawing the radar, I made this function draw radar, which consists of 이런 난이도 있는 사례들도 인터넷 웹상에서 아주 다양한 사례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런 사례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뭐 아주 단순한 작업부터 비교적 복잡한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응용 사례까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구현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I made this draw object function. It gets the distance from the ultrasonic sensor, transforms it into pixels, and in combination with the angle of the sensor, draws the object on the radar. For the text on the screen, I made the draw text function, which draws text on the. 예,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던 여러 가지 함수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왼쪽에 이 레이더를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여러 가지 함수들을 사용하고 있네요. Also, here I'm using the fill function with 2 parameters for simulating motion blur and slow fade of the moving line. Find this source code on my website with a description of each line of the code. That's all. Here you have your Arduino radar done. Thanks for watching, and for more projects like this, as well as tutorials, visit my official website, howtomechatronics.com. 네.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리고 아두이노 실습 이론 시간 마지막 편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교와 함께 실습 수업이 있을 거고요. 그 이후에는 아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수업 시간에 웹엑스로 여러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팀별 팀 프로젝트 활동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